여러분은 요즘 길거리나 아파트 주차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엊그제 제가 사는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원래 벤츠 E클래스 천국이었는데 왜 죄다 BMW로 바뀌었지? 맞습니다. 우리 옆집 철수 아빠도 이번에 10년 탄 소렌토를 팔고 BMW 5 시리즈로 뽑았고요. 제 친한 동생도 이번에 벤츠 보러 갔다가 결국 BMW 매장에서 계약서 쓰고 왔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불과 이 3년 전만 해도 성공하면 벤츠라는 공식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종교 수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똑똑한 사람들이 벤츠 대신 BMW를 선택하고 있는지 놀라운 진실을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단순히 차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청라 화재 사건이라는 거대한 악재와 국산차 가격 폭등이라는 기묘한 현상, 그리고 수입차 브랜드들의 피 튀기는 생존 전략이 모두 얽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최신 판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센터의 비밀, 그리고 제네시스와 BMW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유지비 계산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다음 차가 왜 BMW가 될 수밖에 없는지 무릎을 탁 치며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옆집 지갑이 탈탈 털어보는 수입차 계급도 뒤집기 한판. 두구두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좀 들여다볼게요.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사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벤츠가 가장 사랑받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벤츠 E클래스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삼각별의 진심인 민족이었죠. 그런데 2023년부터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8년 만에 왕좌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카이지유 데이터 연구소의 최신 자료를 제가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2023년 한 해 동안 BMW가 7만 7천 대를 팔면서 벤츠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에 올라섰거든요. 이게 단순히 1년 반짝인 줄 알았는데 2024년을 지나 2025년 그리고 지금 2026년 현재까지도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모델의 세대 교체 타이밍과 공격적인 프로모션의 결합입니다. 벤츠는 전통적으로 할인을 안 해주기로 유명하죠. 우리는 명품이야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마라, 이런 배짱 영업이 먹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BMW는 전략이 달랐습니다. 신형5 시리즈가 나오자마자 정말 공격적으로 시장을 파고들었거든요. 특히 젊은 층이 좋아하는 첨단 기능들, 예를 들어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이나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하는 재미를 강조하면서 30대와 40대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BMW는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싼 맛에 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BMW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벤츠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벤츠가 실내 디자인에만 치중할 때 BMW는 주행 성능과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의 판매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벤츠 전시장 갔다가 실내 디자인에 반해서 계약하려던 분들이 시승 한번 해보고는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출렁이는데 하고 연매장인 BMW로 넘어가서 바로 계약서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판매량 역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브랜드 신뢰도라는 무형의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죠.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그 사건 이후로 벤츠를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차가 잘 안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벤츠라는 이름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된 결정적인 사건, 바로 청라 아파트 화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지만 오늘 주제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입니다. 2024년 8월이었죠.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EQA 모델이 폭발하듯 화재가 발생한 사건 말입니다. 이 사건이 왜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을까요? 단순히 차 한 대가 불탄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영상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순식간에 폭발적인 불길이 솟구치고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140여 대가 전소되거나 파손됐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며칠 동안 단정과 단수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대중들이 가장 분노했던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벤츠의 대응과 배터리 제조사 논란이었어요. 처음에 벤츠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쓴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중국의 1위 업체인 CATL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파라시스라는 업체의 배터리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여기서 소비자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내가 수억 원을 주고 벤츠라는 브랜드를 믿고 샀는데 그 안에는 내가 모르는 불안 요소가 숨어 있었단 말이야 라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벤츠 전기차는 불나는 차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벤츠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고문까지 붙었겠습니까? 이건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어요. 벤츠라는 로고가 주는 하차감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주변에 피해를 줄지도 모르는 차라는 불안감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중고차 시장 데이터를 보면 이 사건 이후 벤츠 EQ 시리즈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가격은 그야말로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BMW는 어땠을까요? BMW는 선제적으로 자신들의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전략을 썼어요. 우리는 삼성 SDI와 같은 검증된 업체의 제품을 씁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벤츠에서 등을 돌린 고객들을 그대로 흡수해버린 거죠. 제 지인 중에도 벤츠 S클래스를 타던 분이 있는데 이번에 차를 바꾸면서 고민도 안 하고 BMW X7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는 삼각별이 예전처럼 고급스럽게 안 보여, 불안해 보여. 이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지는 무서운 속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이런 화재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BMW를 사는 걸까요? 아니에요. 더 현실적이고 더 무서운 경제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국산차를 사려던 분들이 왜 수입차 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요즘 그랜저 풀옵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돈이면 진짜 BMW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닌 시대가 왔습니다. 국산차의 무서운 가격 폭등과 수입차의 역습, 그 실체를 이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국산차 가격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돈 없으면 국산차 타고 돈 많으면 수입차 탄다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제는 돈이 애매하게 있으면 국산차를 못 사는 시대가 왔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 국민차라고 불리는 그랜저 말이에요. 요즘 그랜저 3.5 가솔린 모델에 옵션 좀 넉넉하게 넣고 취등록세까지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6천만 원이 가볍게 넘어갑니다. 좀 더 고급스럽게 타겠다고. 제네시스 G80으로 넘어가면 기본 사양만 해도 6천만 원 중반이고 옵션 몇 개 넣으면 8천만 원, 9천만 원까지 쭉쭉 올라가요. 1억 원에 육박하는 국산 세단이라니 10년 전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고개를 돌려 BMW 매장으로 가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BMW의 베스트셀러인 5 시리즈, 특히 520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식 가격은 비싸 보이지만 매달 진행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과 딜러 할인을 적용하면 실구매가가 6천만 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만 원 중반이라는 똑같은 예산이 있을 때 풀옵션 그랜저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BMW 더 시리즈를 타시겠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서 바뀝니다. 어차피 할부로 내는 건데 월 납입금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이 돈이면 차라리 수입차 브랜드가 주는 프리미엄을 누리는 게 이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카플레이션 현상이 만들어낸 기묘한 풍경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와 진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유지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차는 수리비가 무서워서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보증기간이 끝나면 수입차 수리비가 비싼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요즘 BMW는 어떤가요? BSI라고 해서 5년 동안 소모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와이퍼 이런 거 걱정 없이 5년 동안은 기름만 넣고 타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반면 국산차는 어떤가요? 보증 연장 상품을 따로 가입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을 누리기 어렵죠. 제 주변에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팰리세이드를 사려고 매장에 갔다가 대기 기간이 6개월이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옆에 있는 BMW 매장에 갔는데 즉시 출고 가능한 엑스트림 모델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할인까지 받으니까 팰리세이드 풀옵션 가격이랑 큰 차이가 안 났죠. 그분은 결국 그날 바로 X3를 계약했고 지금은 내가 왜 팰리세이드 기다리려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너무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국산차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수입차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문턱을 낮추다 보니 이제는 로망이었던 수입차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상징하는 의미, 즉 하차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왜 요즘 3040 성공한 아빠들은 벤츠의 우아함보다 BMW의 스포티함에 더 열광하는 걸까요? 그 숨겨진 심리적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성공한 중년 남성의 상징이 뭐였나요? 맞습니다. 뒷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기사가 운전해주는 차, 혹은 아주 정숙하고 부드럽게 굴러가는 벤츠 S클래스나 E클래스였죠. 그런데 요즘 30대와 40대는 소비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들은 남에게 보여주는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느끼는 즐거움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여기서 벤츠와 BMW의 이미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벤츠는 여전히 훌륭한 차지만 이미지가 다소 올드해진 감이 없지 않아요. 성공한 우리 아버지의 차 혹은 돈 많은 사모님의 차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반면 BMW는 어떤가요? 젊고 능력 있는 전문가, 활동적이고 트렌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했습니다. 특히 BMW의 슬로건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이라는 메시지가 요즘 젊은 아빠들의 가슴을 때린 거예요. 평일에는 회사 일에 치여 살지만 주말만큼은 아이들을 태우고 교회로 나가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나 자신이 즐거워야 한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벤츠가 주는 정숙함보다는 BMW가 주는 날카로운 핸들링과 묵직한 가속감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또한 자동차 구매 방식의 변화도 한몫했습니다. 예전에는 차를 살 때 현금을 뭉치로 들고 가거나 까다로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리스나 렌트, 그리고 장화, 보장형 할부 프로그램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당장 수천만 원이 없어도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리스료만 감당할 수 있다면 누구나 BMW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나중에 중고차 값 떨어지면 어떻게라는 걱정도 장하, 보장 프로그램 이용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밖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IT 스타트업 팀장님은 이번에 연봉 협상을 잘 마친 뒤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BMW 4 시리즈 컨버터블을 샀어요.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도 고려했지만 벤츠는 너무 얌전해 보여서 나랑 안 어울린다는 게 이유였죠. 이처럼 이제 차는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를 넘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격을 표현하는 가장 큰 액세서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 BMW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지금 사도 되는 거야? 벤츠가 다시 방역하면 어떡해? 혹은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BMW도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걱정들이요.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떤 선택을 해야 경제적으로 가장 이득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입차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죠. 하지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남들이 야, 너 왜 벤츠 안 사고 BM 샀어? 라고 물을 때 아주 논리적이고 세련되게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다룬 내용 핵심만 딱 3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는 바로 신뢰의 균열입니다. 8년 동안 1위를 지켜온 벤츠의 성벽은 청라 화재 사건과 배터리 불투명성 논란으로 인해 생각보다 깊게 금이 갔어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위기에 대응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자세에 한국 소비자들이 실망한 결과라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 BMW는 정보 공개와 발빠른 대처로 믿고 탈 수 있는 차라는 이미지를 굳혔죠. 둘째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경계가 무너진 가격 역전 현상입니다. 이제 그랜저나 제네시스 풀옵션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BMW 5 시리즈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카플레이션으로 국산차 가격은 수직 상승했고 수입차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문턱을 낮췄으니 지갑 사정이 비슷한 상황에서 브랜드 밸류와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논리가 된 겁니다. 셋째는 소비 가치관의 변화예요. 하차감으로 대표되던 남의 시선보다는 운전대를 잡은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이 차가 내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젊고 역동적인 BMW의 이미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40 세대들의 성공 방정식과 딱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만약 지금 차를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면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는 내가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센터의 접근성입니다. 이에 BMW가 판매 1위를 탈환하면서 서비스 네트워크 확충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내 집 근처에 믿을 만한 센터가 있는지 꼭 보셔야 해요. 둘째는 장하 보장형. 할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무섭다고들 하지만 이런 금융상품을 잘 이용하면 국산차보다 훨씬 적은 초기 비용으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무조건 시승입니다. 벤츠가 주는 안락함과 BMW가 주는 날카로움은 직접 타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매장 가서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억 단위의 돈을 쓰는 귀한 고객이니까요. 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옆집 철수 아빠는 왜 최근에 벤츠를 팔고 BMW를 뽑았을까? 이제 답이 나오시죠? 그는 단순히 차를 바꾼 게 아니라 불안을 확신으로 바꾼 것이고 가성비라는 이름의 합리적인 로망을 실현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 그리고 지갑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벤츠 대신 BMW를 샀다. 혹은 아직은 그래도 벤츠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하트 눌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차 중고 가격 대폭락 사태와 그 사이에서 기회를 잡는 법에 대해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옆집 지갑은 언제나 여러분의 지갑이 뚱뚱해지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